후보가요. 여론조사도 각종 기록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지금처럼 지지율을 높게 받은 적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40% 조금 넘었어요. 43%인가? 42%. 그때 안철수 나와가지고 좀 갈라먹긴 맞아요.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수는 40%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만큼 이렇게 여론조사 잘 나오는 케이스가 사실상 전무했단 말이죠. 근데 참 언론이 누르는 느낌이 있네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정당 지지율 48.7 민주당, 국민의힘 32.9. 이것도 보세요. 16%포인트 더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쩍벌처럼 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붙지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 중요해요 이거. 저기 지금 현재 투표율 한 70%로 예상했을 때 저것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득표율을 연상해 볼 수 있거든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60% 가게예요. 지금 현재 투표율로만 따지면. 자, 다음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도 있습니다. 정권 교체 59.9, 정권 연장 34.3. 여기도 지금 2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냥 니들 포기하는 게 나아. 다음에 대선 3자 가상 대결입니다. 이준석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와, 이재명 후보가요. 54% 찍어버립니다. 이재명 54.2, 김문수 23.6, 이준석 6.1, 이재명 54.6, 한동훈 16.2, 이준석 55.4. 여기는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비슷하네. 그다음에 이재명 54.6, 홍준표 20.5, 이준석 6.0. 그러니까 사실은 저쪽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에이, 나 투표 안 할래. 예를 들면 김문수가 나가면 투표 안 할래. 한동훈이 나가면 투표 안 할래. 홍준표가 나가면 투표 안 할래. 이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네요. 아니 뭘 어째도 누가 나와도 이재명 지지율 53%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53%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뀝니다. 이 5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뭐 한덕수가 나오건 트럼프가 나오건 누가 나와도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 52%를 민주적 정당 제도 선거 제도 하에서 이걸 어떻게 꺾고 이미 과반수인데. 자, 다자 대결도 한번 볼게요. 이게 더 재밌어요. 알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다자에서 50을 넘었어요. 양자가 아니라.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맨 오른쪽에 보면 김동연, 김경수가 2.0,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당대회가 재밌어지려면 사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 재밌어지는 건 바라지는 않지. 근데 영향을 주는 조건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이나 김경수 표를 합쳐야 저쪽 당 사람을 겨우 이길까 말까 하다면 모를까 이게 표의 가치가 있는 건데 김동연, 김경수까지 다 합쳐도 이재명을 못 이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봐온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태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 정도 안 됐다니까요. 대단합니다 정말. 아니, 김대중 대통령님은 정말로 2인제 아니었으면 어려웠어요 그때도. 네. 그때 정말 겨우겨우 된 거고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건데 한때는 진보 진영이 단일화가 승리를 위한 카드였던 시절이 있었고 진보 진영한테 항상 네거티브만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이런 비판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수구 세력들이 단일화를 모두에서 안달이고 수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네거티브만 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 어찌 됐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맞죠. 거꾸로 매다하나도 역사는 진보합니다. 김문수 의원님은 네. 정치권에 계시면서 이런 지지율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좋으시겠어요, 측근으로서.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니까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 방심하면 안 되지. 그것보다도 그 호남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민주당이 또 졌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는 또 달리 구분해서 그 호남 유권자들은 하긴 하는데 하여간 또 방심하지 않고 특히 이번 경선에서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있을 경선에
또 너무 투표율이 낮을까봐 제일 걱정이 되고 순천 또 간만 옆 주시면 지역하고 쓰시는 또 거죠. 비교했을 때 이거 큰일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 생각해 보면 네. 온갖 생각들이 교차할 거예요. 뭐 첫 번째는 내가 뽑은 새끼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실망감. 그리고 국민의힘 상당수의 숫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또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국민의힘 애들이 힘을 합치지 못해서 못 막았다라고 하는 실망감. 그러니까 온갖 생각들이 뒤죽박죽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파면이 4개월 동안 늘어지면서 일부 기대했던 사람들의 엄청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지금 대선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쪽 후보가 팀이 하면은 저쪽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후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저쪽이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이게 뭐 독재 국가냐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강력한 후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맞아요. 일인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 니들이 그만큼 큰 잘못을 했다는 뜻입니다. 네. 독재 자. 국가냐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여론조사 꽃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정당 지지도 민주당 51.3, 국민의힘 30.6. 이거는 21%포인트 정도 차이 납니다. 다음에 대선 인식 정권 교체 69 그리고 정권 연장 27.2 이게 어느 정도 막 저쪽에 따라와야 되면 추세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아예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몇 주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대선 주자 선호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자대결이에요 이거. 이재명 48.2, 한덕수 11.4, 홍준표 6.6 이런 식입니다. 쭉 보시고 다자 거의 50% 정도 되는 거죠. 한덕수 대선 출마 부적절 67.5, 적절 27.6 이게 몇 번? 40%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덕수가 노코멘트 하다가 결국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 어느 정도 근접을 해야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하는 건데 저런 역대급 기회주의자가 생각했을 때 돈 버리고 몸 버리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이라고 한 푼도 안 써본 사람이 자기한테 돈 대줄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재판 특혜 논란입니다. 자, 특혜다 63.8, 특혜가 아니다 28.1. 28.1 대단하네요. 저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극우라고요. 아니 재판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안 받으면 사람이 훨씬 많죠. 제가 내란 훨씬이잖아요. 윤석열이가 무슨 보수단체 이런 단체 갖고 연설할 때마다 하는 얘기 항상 제가 했단 말이고요. 왜 이 사람은 대통령인데 극우한테만 호소를 하지? 그 극우한테 호소했던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개몽돼 가지고 내란 일으켜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극우인 거야. 극우는 스킨헤드에 죽창 들고 있는 게 극우가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 네. 시장에선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윤석열이지 하는 사람 다 극우인 거예요. 스킨헤드여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윤석열 재구속 필요성 한번 볼게요. 재구속해야 한다 62.4. 재구속할 필요가 없다 34.1인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기현과 윤석열의 짝짝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내는 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지기현이가 끝까지 막을 수 있겠냐? 못 난 막아요. 못 막는다고 못 막아요. 재구속할 필요가 없다에는 직결 처형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또 구속을 할 필요까지 있느냐. 또 그렇게 구속이 됐을 때 또 막 시위하고 막 저 오늘 사무실에 있다 왔는데 서초동 엄청 시끄러 밖에서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 재판하는데 군관을 왜 쳐부르고 있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문 닫고 잤어요. 그때 잘했네. 아무튼간에 이 사람들 중에 되게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국가의 형벌권이라는 거는 분명히 절제 있게 작동을 해야 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을 해야죠. 근데 분명히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범죄의 중대성을 봐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의 중대성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속된다 이건데 최대한 빨리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대선 때 지지정당 후보는 어디 민주당 후보 찍을 거야? 뭐 이건 이퀄 거의 이재명일 것 같고 52.7. 국민의힘 후보 찍을 거야 27.2.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집권 못합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당분간 집권하기 힘들어요. 집권이 힘들죠.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쩌다가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돼가지고 잠깐 실책을 한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애들이 정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문 보면요, 이 국민의힘은요 위원장당 해산 심판하면 100%. 콜이에요. 예. 문영배 재판관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 거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의 어떤 요인을 가장 고려하여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순위 또 1, 2순위 합산했더니 1순위는 능력과 경력, 도덕성, 공약 이 순서고 1, 2순위를 합산했더니 능력과 경력, 도덕성, 공약 이런 건데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 도덕성에 저는 이재명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털어도 안 나와. 돈 받은 증거가 안 나와. 얘네들은 악마화 시키려고 별지랄 다 했지만요. 다음에 대통령의 자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경제 분야의 전문성 가장 누가 먼저 떠올라요? 이재명. 그렇죠. 리더십과 결단력 결단력. 누가 떠올라요? 이재명. 국민통합과 갈등 조정 능력 누가 이재명! 떠올라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범주 능력. 근데 진짜 중요한 여론조사는 주말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KSOI가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재명 당선될 거야. 그렇죠. 나는 안 찍겠지만 당선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진영을 떠나서 50% 넘어요. 지금. 저 사람들 그러면 다 나오게 해야죠. 예를 들면 당선 가능성이 한덕수는 12.1이잖아요. 이게 2등이야. 이재명 53.1 되잖아요. 그럼 저쪽에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 그럼요. 모르겠다를 비율로 나눠버리면 이 비율 차이는 한참 더 나버려요. 자,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방심을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한 표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뛰는 건 맞지만 저는 지지층들은 사기를 드높여 가지고요. 어디 동네에 가면은 국민의힘 찍자는 소리가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자랑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자랑스럽게. 네. 우리가 진짜 민주시민이냐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대신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만큼이나 훌륭한 사람들이더라. 이 이야기 꼭 들으십시오.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거의 개차반으로 활동하시면은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맞아요. 옛날 그때 누구였죠? 이재명 지지자라고 그렇죠. 행패 보는 안정권이? 네. 네. 맞아 맞아. 자, 신데렐라 방송 시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어디까지? 크리스탈님, 크리스탈 물결 표시 하트님, 호남 99.9%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